산후조리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구권에는 산후조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남미나 중동,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산후조리 문화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발달되어 있는 곳은 없으며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우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산후조리원의 시초는 대략 1997년경으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후조리원은 전통적 산후조리 문화를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산후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왔던 국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산후관리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회적 상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조명한 미국 출산육아 전문 매체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출산 후 한국 여성은 무엇을 하는가? 산후관리는 특별하다. 곳곳에서 신선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나는 기사입니다. 출산 직후 한국과 미국 여성의 생활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적지 않게 놀랄 것이다. 한국인들은 산후관리에 있어서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한국 밖의 여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한국의 여성들은 보통 출산 후 최소 3주 정도는 산후관리에만 집중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고립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산모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 산후관리 전통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30일로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지키는 여러가지 금기는 놀랍게 들린다. 산모와 아기는 집에 머물러야 하며 아무도 방문할 수 없다. 이는 아이가 질병에 가장 취약한 시기일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의 일부다. 이것은 또한 새롭게 엄마가 된 한국 여성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모성간호 학회지에 따르면 한국의 특징적인 또 다른 산후관리 전통은 미역국이라는 특별한 해초 스프를 먹는 것이다. 이 스프는 산후 회복을 돕고 모유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회지는 한국을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엄마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겪으며 고통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의학적 사실이기도 하다. 한국 엄마들이 중요시 여기는 출산 후 법칙은 냉기를 피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한국인들은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산후풍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여긴다. 이는 출산 후 설명할 수 없는 관절통, 기타 신체 통증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산모들은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에어컨을 일부러 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출산 직후 약해진 산모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샤워를 하지 않는 기간을 갖는다. 이는 길면 일주일가량. 우리는 출산 후 운동은 당연하고 샤워도 짧으면 2-3일, 길면 일주일가량 자제시키는데요. 하지만 서구권 여성들은 출산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서구권 의사들은 우리 의사들과 다르게 기분 전환을 위해 샤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찬 음료도 신경 쓰지 않고 마시는데요.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여성과 서구권 여성들의 체질 차이도 있습니다. 서구권 여성은 아시아권 여성에 비해 골격이 크고 근육량과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출산 후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데요. 그래서 출산 소요 시간 역시 한국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합니다. 우리의 산후조리 문화. 서구권 여성과 비교하면서 유별난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남성분들도 드물지만 있는데요. 그들과 우리는 체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출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며 보편화되어 있다. 이 호텔 같은 센터는 산모의 휴식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산모를 위한 마사지도 이뤄진다. 가격은 통상 2,800달러에서 4,700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며 출산 후 독립된 시설에서 보통 2주 정도 체류한다. 이곳에서 산모는 특화된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는데 중요한 부분은 밤새 아기를 돌봐준다는 점이다. 이는 중단 없는 충분한 수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산으로 인한 몸의 회복에 있어서 수면은 산모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엄마들은 야간뿐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기와 분리되기 때문에 몸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모든 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한국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는 상당히 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모유 수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엄마들 중 약 30%만이 생후 6개월까지 수유를 지속한다. 기사가 딱 하나 단점으로 꼽은 게 저조한 모유 수유 비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도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출산 직후 수유율은 95%에 달합니다. 다만 지속률은 여전히 낮아서 좀 더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좋은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무튼 저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산후조리를 할 수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를 볼 때 더욱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산후 여성들의 몸 관리가 어땠는지에 따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런 산후조리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